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스입니다. 오늘은 우주 덕후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스페이스X의 팰컨쿰, 우리가 흔히 국제우주정거장 가는 로켓 하면 바로 떠올리는 그 로켓 있잖아요. 이 로켓의 은퇴 시점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우주 소식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소식의 출발점은 X,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였던 그 플랫폼에서 나온 머스크의 답글 하나예요. 물리학자 케이시 핸드머라는 사람이 먼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나사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팰컨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알려졌는데, 팰컨이라는 로켓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용되면서 역대급으로 성공적인 발사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발사 횟수가 곧 1000회를 채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록을 쌓아온 로켓이에요. 그런데 이런 로켓을 스타쉽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니까 나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 글을 인용하면서 우주 전문 계정으로 알려진 사이가이 스페이스라는 계정도 비슷한 취지의 소식을 전했어요. 나사가 지금 꽤나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요. 10년 넘게 역대 최고의 발사체를 운영해온 스페이스X가 이제 곧 1000회 발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몇 년 안에 팰컨을 접고 스타쉽으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니까요. 핸드먼은 여기다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나사가 지난 15년 동안 뭔가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냐는 뉘앙스의 말도 남겼어요. 그리고 바로 이 글에 머스크가 직접 답글을 달면서 이번 소식의 핵심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썼어요. 스타쉽이 일주일에 여러 번씩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스페이스X의 정말 희소한 엔지니어링 자원과 생산 자원을 스타쉽 쪽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되면 발사 빈도를 하루에 여러 번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결국 이건 팰컨을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팰컨이 은퇴한다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스타쉽이 특정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팰컨을 계속 쓰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발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타쉽이 아직 그 조건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간 발사는커녕 아직 일간 발사는 상상도 못하는 단계고요. 여기서 잠깐 팰컨 9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있는지 숫자로 한번 보고 갈게요. 스페이스X 사장인 그윈 쇼텔이 올해 초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팰컨은 올해 대략 140에서 145회 정도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작년인 2025년에는 165회를 기록했었고요. 숫자만 봐도 팰컨 9가 여전히 스페이스X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로켓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쇼텔은 이미 예전부터 스타쉽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팰컨의 발사 횟수는 서서히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원문 표현으로는 팰컨 발사가 테일 오프, 그러니까 꼬리처럼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도 이 흐름을 뒷받침해요. 스페이스X가 2028년 이후로는 팰컨 9의 신규 발사 예약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소모형 팰컨 하드웨어, 그러니까 재사용하지 않고 한번 쓰고 버리는 부품들의 생산도 이미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스페이스X 내부적으로는 팰컨의 수명을 어느 정도 계산에 넣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스타쉽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스타쉽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가장 최근 비행은 7월에 있었는데요. 이때 인도양의 소프트 스플래시 다운, 그러니까 부드럽게 착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머스크는 이번 달 초에 이 비행 결과를 언급하면서 스타쉽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열차폐 시스템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쉽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을 견뎌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스페이스X는 이 비행에 사용된 우주선을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로 예인해서 정밀 점검을 진행했다고 해요. 다음 비행인 플라이트 14는 스타쉽을 처음으로 궤도에 올려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쉽이 여러 번 비행을 했지만 아직 완전한 궤도 진입은 이루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자랑하는 기술 중 하나인 상단부 타워 캐치, 그러니까 발사탑의 로봇팔로 상단부를 공중에서 붙잡아 회수하는 시도는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머스크는 이 타워 캐치 시도가 몇 달 정도 더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나사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사실 이번 소식에서 나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지금 펠컨 9와 여기에 탑재되는 드래곤 캡슐은 나사가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고 다시 데려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스타쉽은 아직 나사 승무원을 태울 수 있는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말한 조건대로 펠컨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 스타쉽이 아직 유인 인증을 못 받은 상태라면 나사는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에 보낼 방법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머스크의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펠컨이 줄어드는 시점과 유인 인증을 받은 스타쉽이 나오는 시점, 이 두 타이밍이 어떻게 맞춰질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타이밍도 눈여겨볼 만해요. 펠컨 관련 글을 올리기 이틀 전에 머스크는 다른 X 이용자에게 답하면서 스페이스X가 230년까지 하루에 30회 이상 스타쉽을 발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1만 회에 가까운 수치예요. 이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국가 차원의 발사 빈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는 숫자라고 해요. 참고로 펠컨9는 첫 100회 발사를 채우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던 로켓이에요. 애초에 이런 규모의 발사 빈도를 감당하도록 설계된 로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30회, 연간 1만 회라는 목표는 펠컨의 체급으로는 애초에 넘볼 수 없는 영역이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발사 방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상황은 이래요. 펠컨 9는 여전히 거의 기록적인 페이스로 발사되고 있고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타쉽은 이제 막 궤도 진입이라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열차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상태고요. 머스크는 이 둘 사이의 교체 시점을 스타쉽의 신뢰성이라는 조건 하나로 못 박아뒀습니다. 스타쉽이 주간 단위로 안정적으로 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곧 펠컨의 은퇴 신호탄이 될 거라는 거죠. 다만 그 순간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스타쉽의 다음 비행들, 특히 플라이트 14의 궤도 진입 성공 여부와 타워 캐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셈이에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펠컨 9라는 로켓이 어떻게 스페이스X 역사의 한 획을 걷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스타쉽이 넘겨받기까지 어떤 조건들이 남아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발사 소식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